이 영상에서는 포함 배제의 원리를 이용하여 프로퍼 컬러링제의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함 배제의 원리라는 것은 대문자 n개의 원소를 가지는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고 소문자 n개의 부분 집합들이 a sub 1부터 a sub n이 주어져 있을 때 만일 s sub k라는 것을 모든 k개의 a sub i들의 인터섹션들의 사이즈들의 합이라고 한다면 그때 A sub 1부터 A sub n까지 합해놓은 합집합의 바깥에 있는 원소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체 집합의 원소를 다 포함시켜야 되고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들은 배제시켜야 되며 두 개의 교집합들로 이루어진 것들은 다시 포함시켜야 되며 세 개의 교집합들로 이루어진 것들은 다시 또 배제시켜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이런 등식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. 그럼 포함 배제 원리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프로퍼 컬러링들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?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양의 정수 K가 주어져 있고 그래프 G가 주어져 있을 때 그 그래프 G의 프로퍼 K 컬러링들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느냐? 라는 것입니다. 일단 프로퍼 K 컬러링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프 G가 주어져 있고 그 그래프 G의 프로퍼 K 컬러링이라는 것은 그 그래프의 꼭 지점들의 집합에서 사이즈가 K인 S라는 집합으로의 레이블링을 얘기하는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. 인접해 있는 두 개의 꼭 지점들은 반드시 다른 레이블들을 가져야 한다. 그래서 만약에 포함 배제 원리를 이용한다고 치면 왼쪽에 있는 사이드를 생각해 보면 A sub i들의 여집합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다고 치면 만약에 엣지가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원래 원하는 것은 이 엣지의 두 개의 꼭 지점들이 다른 레이블들을 가져야 되는데 포함 배제 원리에 따르면 A sub i의 여집합을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 sub i는 아마도 이런 엣지 E sub i와 연관되어 있어야 되고 E sub i에 대응하는 꼭 지점들 반드시 다른 레이블들을 가져야 되는데 포함 배제 원리에 따르면 여집합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레이블들 그러니까 E sub i의 꼭 지점들이 같은 레이블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A sub i를 만약에 세팅할 수 있다고 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프 G의 엣지 집합들을 E sub 1부터 E sub m까지라고 했을 때 이 i가 이 1에서 m 사이에 있다고 했을 때 A sub i를 E sub i에 대응되는 꼭 지점들이 똑같은 레이블들을 가지는 그 그래프의 K 컬러링들의 집합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포함 배제 원리에 의해서 그래프 G의 proper K 컬러링들의 개수는 결국은 포함 배제 원리의 왼쪽 포뮬러랑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.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포함 배제 원리에 있는 오른쪽 값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자, 먼저 대문자 n을 결정하려고 하면 결국은 모든 K 컬러링들을 다 고려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. 이때는 당연히 프로퍼인 조건이 필요가 없겠죠. 그래서 꼭 지점들의 개수가 만약에 n개라고 하면 각 꼭 지점들이 k개의 옵션을 가지잖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k개의 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. 각 꼭 지점들이 k개의 옵션을 가지고 있고 꼭 지점들의 개수는 n개니까 결국은 k의 n승 이렇게 나오겠죠. 그럼 S sub 1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? i가 1에서 m 사이에 있다고 했을 때 이 결국은 a sub i의 사이즈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. a sub i가 무슨 뜻인가요? 이렇게 엣지 E sub i가 주어져 있으면 양 꼭지점들 예를 들어서 UV라고 했을 때 이 UV가 똑같은 레이블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. 결국은 이 UV에 대해서 이렇게 K의 옵션이 가져야 되겠죠. 왜냐하면 두 개가 같은 레이블들이어야 되니까. 그리고 나머지 꼭지점들에 대해서 각각이 또 K의 옵션들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배제한 상황에서 꼭지점들의 개수는 n-2개 그래서 여기에는 n-2승계의 옵션이 있고 여기 이 두 개의 꼭지점에 대해서 K의 옵션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K의 n-1승의 옵션이 있는 거죠. 근데 엣지의 개수는 전체적으로는 m개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한 개짜리를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S sub 1은 결국은 m choose 1 times k to the n-1승 이렇게 되는 거죠.
그럼 좀 더 일반적으로 S of J는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죠. 결국은 J계에 있는 원소들, 거기에 대응되는 뭐 에지 집합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J가 2라고 합시다. 그리고 N이 예를 들어서 6이라고 합시다. 그래서 에지를 예를 들어서 E sub 1하고 E sub 2를 생각해보면 대응하는 집합이 A sub 1이고 A sub 2죠. S sub 2라는 걸 결정하려면 결국은 A sub 1하고 A sub 2의 인터섹션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.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에지 E sub 1의 꼭지점들 같은 레이블이어야 되고 에지 E sub 2에 대응하는 꼭지점들도 같은 레이블이어야 되죠. 자,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에지 E sub 1에 대응되는 거와 에지 E sub 2가 대응되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서로 겹치지 않을 때, 서로 인시던트 하지 않을 때와 E sub 1과 E sub 2가 서로 인시던트 할 때,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. 지금 꼭지점 개수 6개를 잡았으니까 나머지는 2개 여기 있고, 여기서는 나머지 3개가 여기에 있겠죠. 여기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면, E sub 1, 여기에 같은 레이블들을 가져야 되니까 K개의 옵션이 있겠죠. 이 2개의 꼭지점들에서 K개의 옵션이 있고, E sub 2도 마찬가지니까 이 2개의 꼭지점들에서 K개의 옵션이 있고, 여기 각각에 남아있는 꼭지점들에 대해서 K개의 옵션들이 있어. 전체는 K의 4승계만큼의 옵션이 있을 거예요. 이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E sub 1의 꼭지점들이 같은 레이블들이고 E sub 2에 있는 두 개의 꼭지점도 같은 레이블들이니까 결국은 이 세 개에 대해서 같은 레이블들이어야 되죠. 그런 말은 즉슨 이 세 개의 꼭지점에 대해서 K개의 옵션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꼭지점들 중에서 각각이 K개의 옵션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. 역시 K의 4승계만큼의 옵션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J 값을 예를 들어서 J 값이 2일 때 결정을 했으니까 J가 이제 3일 때, 4일 때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그러면 결국은 J개의 에지들을 이렇게 뽑아와야 되잖아요. 그죠? 근데 여기 지금 J가 2일 때를 보면 결국은 이 4라는 숫자가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? 결국은 이 edge E sub 1과 edge E sub 2에 의해서 induce 되어지는 스패닝 서브 그래프들의 결국은 컴포넌트의 개수잖아요. 여기서 보면 이거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 이렇게 되는 거죠. 여기서 보자면 이거 하나, 요거 하나, 요거 하나, 요거 하나 해서 전체 네 개. 그래서 이렇게 4라는 숫자가 결정되는 거죠. 결국은 j-개의 에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. j-개 에지를 뽑아봤을 때 거기 그 에지들에 의해서 인듀스 되는 스패닝 서브그룹 반대서 스패닝 서브그룹 생각해야 돼요. j-개 에지들에 의해서 인듀스 되는 스패닝 서브그래프들의 뭐를 생각해야 된다? 컴포넌트들의 개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겠죠, 그 값들이. 네. 그래서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이제 S of J를 전체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제2의 에지들에 있는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. 아니에요. 그래서 요 값이 요런 조건이 달려져 있는 거고 아까 뭘 결정해야 된다고? 이 제2의 에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2의 에지들을 구성하고 있는 걸 예를 들어서 S라는 집합이라고 하면 S라는 집합에 의해서 인듀스되는 스패닝 서브그룹들을 예를 들어서 HS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의 개수를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죠. 그렇게 하면 SJ라는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에지들의 개수에 이렇게 뭐 집착해서 그렇게 해서 모양표로 꼭 만들 필요는 없어요.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요?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에지들의 부분 집합들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. 결국은. 대신에 포함 배제의 원리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면 S라는 집합의 사이즈 그걸 생각해야 되죠. 그래서 이런 팩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